결국 친정으로 남편이 찾아왔고 친정아빠가 사위의 손을 잡으며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친정아빠의 손을 잡은 남편은 너무 당황하며 눈물까지 쏟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먹먹하게 바라만 봐야 했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살이 된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15년이 되었고요. 자식은 둘 낳아서 이제 둘째도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동안 남편과 지내며 큰 소리 없이 지냈는데 제가 최근에 법원까지 가면서 크게 난리를 쳤습니다. 저희 친정아빠 때문에 그랬어요. 최근 크게 다치셔서 제가 병간호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매번 아빠를 볼 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는 것 같아 심란해 죽겠는데 남편까지 저러고 있으니 더 못 참겠어서 질러버렸습니다. 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왜 갑자기 화를 내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참고 지냈던 건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니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제 남편이 친정아빠랑 분위기가 비슷하거든요. 남편 팔뚝을 볼 때마다 아빠 생각이 정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달려가 아빠를 보면 팔뚝이 왜 점점 더 가늘어지는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항상 울면서 돌아와요. 저는 어릴 적 아빠에 대한 기억이 팔뚝밖에 없습니다. 정말 엄청 굵으셨거든요. 생긴 게 꼭 종아리만 해요. 저희 아빠는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덩치가 큰 아빠를 보면 엄청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위로 오빠만 둘 있고요. 막내라 그런지 아빠가 항상 많이 챙겨주셨어요. 어딜 가든 데리고 다니셨고 엄마가 그러는데 제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아빠가 술을 끊었다고 제가 저녁만 되면 아빠를 찾아서 술을 못 드셨다네요. 어릴 땐 제가 아빠를 기다렸고 나중에 더 크고 나서는 아빠가 저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뿐인 딸 기다리는 게 부끄러우셨는지 들어오는 저를 보시면서 물 마시러 잠깐 나왔다고 하시고는 바로 주무시러 들어가셨거든요. 말로 표현은 잘 안 하셨지만 항상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무뚝뚝한 아빠가 가끔은 서운하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아무 말도 표현도 안 하셔도 되니 그냥 제 곁에 더 오래 계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원래 딸은 아빠 닮은 남자를 만난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게 컸는지 제 남편도 팔뚝이 참 굵습니다. 뒷모습이 딱 친정아빠 같았고요. 직장은 비료 공장에 다녔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비료든 시멘트든 흙 퍼다가 포대자루에 담는 건 비슷해서 친정아빠가 제 남편을 처음 봤을 때 엄청 웃으시며 마치 거울 앞에 앉아 있는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에게도 정말 친아들보다 더 살갑게 해주셨어요. 무뚝뚝한 저희 아빠는 평소에도 말이 별로 없으셨는데 한 가지 재미난 버릇이 있으셨어요. 항상 저를 안거나 손을 잡거나 하시면 가끔 힘을 꽉 주면서 잡으십니다. 어릴 때는 아빠가 갑자기 그러면 놀라서 울기도 했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네 아빠 애정 표현이라고. 연애할 때도 손만 잡으면 저렇게 힘을 줘서 처음엔 많이 놀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좋은데 말로 표현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힘쓰는 거라 저런다고 하셨어요. 잃어버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제 손만 잡으면 꽉 쥐려고 하셨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아빠만의 표현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것 때문에 제가 울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서 나중엔 많이 참으셨는데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중학교 때 장염이 심하게 걸려서 학교에 있다가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엎혀갔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아빠가 허겁지겁 뛰어오셨는데 그날 제 손이 부러질 뻔했습니다. 아빠 얼굴을 봤는데 엄청 놀라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어떡하냐고 안절부절 못하셨는데 그때도 제 손을 꽉 쥐어잡으면서 난리가 나셨습니다. 배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땐 아빠 손이 아프기만 했는데 나중에 결혼할 때 되니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손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제 손을 꽉 쥘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식 날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2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숨기고 연애를 해왔었고 물론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계셨겠지만 그래도 막상 부모님께 소개하러 가는 자리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참 의외였어요. 엄청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빨리 시집 갔으면 했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 낙을 받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아빠는 별 말씀도 없고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중엔 서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빨리 시집 가길 바라셨구나 했는데 결혼식 그날 눈물 참느라 엄청 고생했습니다. 분명 그날 아침까지도 아무런 내색 없으셨는데 아빠 손잡고 입장하는데 또 그러셨어요. 신랑하고 점점 가까워질수록 더 세게 잡으셨습니다. 나중에는 손을 떨기까지 하시는데 손을 못 놓겠더라고요. 그동안 딸에게 못했던 말들을 그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았고요. 눈물도 나고 슬프기도 했지만 아빠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를 만나면 늘 손부터 잡습니다. 이야기를 하든 그냥 같이 TV만 보더라도 최대한 손을 더 자주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아빠는 제 손을 더 꽉 쥐어주시며 웃으셨고요. 그게 저와 아빠의 대화 방법이었어요. 가족 중에 저에게만 그렇게 꽉 잡으셨다고 해요. 제가 임신했을 때도 아이를 낳았을 때도 손주 앉기 전에 제 손부터 잡으셨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아빠의 손을 잊고 살았습니다. 참 못난 딸인 것 같아요. 아이 둘 낳고 정신없이 키우며 맏며느리라는 감투까지 머리에 이고 지내다 보니 정말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5년 전에 저희 아빠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한번 큰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저만 생각했네요. 저희 아빠가 술을 참 좋아하시는데 그날도 술 드시고 나오다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가진 않았지만 예전보다 거동이 많이 불편하세요. 그때도 엄마가 해주겠지 하며 걱정은 했지만 제 앞가림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주 찾아가지도 못했고요. 맏며느리라서 그랬다, 살림하다 그랬다, 핑계는 많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제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아빠가 수술을 받으시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아빠는 항상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러다가 크게 넘어지시는 바람에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원래도 거동이 불편하셨는데 이젠 더 심각해지셨고요. 처음 문병 갔던 날 돌아오는 길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거의 10년 만에 아빠 손을 잡았거든요. 저를 보시고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꽉 쥐시려 하는데 너무 힘이 없으신 거예요. 꽉 쥔 줄도 몰랐어요. 원래는 아빠가 꽉 쥐어주면 제가 아빠를 쳐다보며 함께 웃는데 제가 반응이 없으니 아빠는 계속 혼자서 힘을 주려고 노력하셨더라고요. 나중엔 소리까지 내시며 힘껏 잡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자 저도 알았고요. 그때 예전 일들이 한 번에 다 떠오르면서 아빠 손목을 봤는데 너무 가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어쩌면 아빠 손을 잡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집에 오는 내내 울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주 찾아가려고 다짐했는데 그것도 참 쉽지 않더군요. 친정에 갈 때마다 눈치를 봐야 했고요. 남편이 시아버님 가게를 물려받으면서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게 된 상황이라 더 힘들었습니다. 매일 가려고 했지만 일주일에 3번 가기도 벅찼어요. 점심상까지 차려놓고 잠시 친정에 갔다가 얼굴만 보고 바로 되짚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잠깐씩 들려도 저희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일주일에 1번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못 가도 언제 오냐, 왜 안 오냐 이런 연락 정말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못난 딸은 정말 마음 편하게 게으름을 피우고 지냈습니다. 그때가 초복이었어요. 시어머님이 닭 좀 삶아 먹자고 하셔서 전날 생닭을 사다가 아침부터 백숙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로 닭 4마리를 삶아서 차려드렸어요. 근데 문득 저희 친정아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닭 2마리를 사서 들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날도 점점 더워가는데 잘 지내시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때 거의 보름 만에 가는 친정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삼계탕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니 엄마는 거실에서 TV 보시고 아빠는 안방에 누워 계셨어요. 밖은 저렇게 화창한데 집안은 엄청 적막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TV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딸이 왔다고 외치며 들어갔습니다. 저녁 전까진 돌아가야 해서 바빴습니다. 오자마자 급하게 인사만 대충 하고 삼계탕을 끓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대체 뭘 드시고 지내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재료는 있을 줄 알고 닭만 사왔는데 아무것도 없더군요. 엄마에게 물어보니 아빠 때문에 나가서 장볼 시간이 없다고 둘이서 뭘 얼마나 먹는다고 장을 자주 보겠냐고 웃으시더라고요.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다용도실 베란다를 다 뒤져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쓰레기통에서 라면 봉지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라면 봉지를 들고 엄마에게 가서 요즘 라면 끓여 드시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가끔 생각나면 먹는 거라고 자주 먹지 않는다면서 웃어넘기려고 했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친정집에 남아있는 라면들을 싹 다 넣어서 가져가려고 했어요. 못 드시게 하려고요. 근데 그냥 놓고 왔습니다. 라면을 놓고 왔어요. 정말 못된 딸이죠. 그렇게 화를 내고 정작 모른 척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삼계탕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삶은 닭고기에 집에 있는 김치랑 해서 드시라고 차려드렸어요. 아빠는 엄청 좋아하시면서 옆에 앉으셨고요. 그런데 닭고기는 드시지 않고 제 손만 잡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수저를 들고 빨리 드셔야 내가 뒷정리하고 가는데 바쁜 딸 생각은 안 하시는지 제 손만 잡고 계시는 겁니다. 서둘러 가서 시부모님 저녁 차려드려야 하거든요. 결국 제가 먹여드렸어요. 아빠는 맛있다고 웃는데 저는 계속 울먹울먹해서 차마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설거지를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에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등 돌려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오빠들과 통화를 했어요. 그냥 안부 전화만 했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어요. 큰 오빠와 작은 오빠가 둘이 함께 사업을 하는데 정말 바쁘게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올케들도 함께 돕고 있고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정신없이 준비해서 한상 차려놓고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저희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먹었어요. 저는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밥상하고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계속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까 두고 온 라면 봉지가 떠올라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내일 온종일 친정에 좀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정말 엄청 크게 싸웠습니다. 친정에 하루 종일 있다 오겠다고 하자 정말 곧바로 남편이 그러더군요. 우리 부모님 식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루 정도 직접 차려 드셔도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부모님은 아무도 안 챙겨준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형님들은 못 오신대? 이러는 겁니다. 그때부터 언성이 높아졌어요. 왜 우리 부모님을 오빠들에게 맡겨야 하냐고, 나는 자식 아니냐고 따졌거든요. 남편은 엄청 당황하며 갑자기 왜 화를 내냐고 하더라고요. 결국 언성까지 높여가며 친정 간다고 허락을 받았고 하루 종일 친정집에서 청소도 하고 나가서 장도 봐오고 두 분이 드실 반찬들을 이것저것 해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두고 왔던 라면 봉지를 싹 다 갖고 나왔어요. 저녁 8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저녁 식사까지 차려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 아무도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저만 기다리고 있더군요. 게다가 시어머님은 도끼 눈을 하고 앉아 계셨습니다. 서둘러 저녁 식사를 차리고 그날 저녁 남편과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일주일에 3번은 친정집에 다녀오겠다고 가서 간단한 반찬이라도 좀 만들어 놓고 와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짜증을 내더군요. 오늘 하루도 당신 친정 가버려서 집안이 난리였는데 무슨 일주일에 3번씩 다녀오냐고 제정신이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기 전까진 제정신이었는데 그 소리를 듣자 정신을 놔버렸습니다. 내가 시집와서 10년을 시부모 모시고 살았는데 그럼 내 알돌이는 차고 넘치게 한 거 아니냐고, 요즘 누가 그렇게 사냐고 했습니다. 자식 둘 낳아서 교복까지 입혔으면 엄마 노릇도 할만치 한 거라고, 이젠 딸 노릇을 하겠다고. 우리 부모님은 라면 먹는데 내가 맨정신에 그걸 두고 볼 수 있겠냐고 했어요. 자꾸 우리 오빠들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건 그들 사정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누가 대신하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일 뒤 다시 친정에 갔습니다. 아침부터 시어머님이 엄청 눈치를 주셨지만 그냥 다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 가서 아빠도 보고 손도 잡고 함께 식사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한 열흘 정도, 그 뒤로 3번 더 간 거죠. 결국 시어머님이 부르시더군요. 왜 자꾸 친정에 가냐고, 아들이 둘이나 있으면서 왜 막내딸이 가냐고 하시길래 저도 자식인데 자식이 부모 찾아가는 게 그게 뭐가 이상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은 저에게 그럼 그냥 친정에서 눌러 살지 뭐하러 매번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냐고 제 뒤통수에 대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 상황을 남편도 다 봤고요.
근데 가만히 있더군요. 심지어 그날 저녁에 저보고 그만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애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큰애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고 작은 애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두 아이가 자는 모습을 한참 동안 보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법원에 가서 서류 한 통 들고 왔어요.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그 서류를 보여줬어요. 남편은 보자마자 엄청 화를 내더군요. 이혼을 왜 하냐고, 친정 못 가게 해서 그러냐며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남편 보는 앞에서 서류에 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식이 부모 찾아가는데 그걸 막는 사람하고는 같이 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이든 시어머니든 앞으로 그 누구도 막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싫으면 바로 갈라서자고 나는 마음의 준비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는 또 친정집에 갔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엄청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자주 와도 괜찮은 거냐고, 괜히 한 소리 듣는 거 아니냐고 하시길래 저는 웃으며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아주 작정하고 거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원래 어머님은 주로 안방에 계십니다. 저보고 또 친정에 갔다 왔냐면서 쏴보시더라고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드렸어요. 저희 방에 있는 서류를 들고 나와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보기 싫으시면 내가 딸 역할을 그만둘 수 없으니 며느리를 그만두는 게 맞지 않냐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어미 앞에서 못하는 짓이 없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저도 결국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내 부모는 라면 먹고 지낸다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못할 짓이 뭐가 있겠냐고, 뭐든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 싸서 바로 나왔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잠은 어떻게 주무시나 궁금했는데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곧바로 버스 타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엄청 놀라고 아빠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는데 제가 아니라고 아무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저는 옛날 어렸을 때처럼 엄마 아빠 사이에 누워 잤어요. 친정에서 잠을 자본 게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3일을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집안 정리도 좀 하고 환기도 싹 시키면서 몸은 바빴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이 되었고 저는 아침부터 마트에 나가 생닭이며 삼계탕에 들어갈 재료들을 잔뜩 사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정신없이 준비해서 점심을 차리는데 갑자기 저희 남편이 왔습니다. 아이들도 데려왔더군요. 순간 너무 놀라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애들이 오자 저희 부모님은 정말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서운할 정도로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엄청 서먹하게 서로 쳐다봤고 수박 한 통 사왔길래 다 함께 먹으려고 주방에서 수박 자르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제 옆으로 쓱 오더니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순간 너무 놀라서 받기도 전에 이게 뭐냐고 이혼 서류를 여기까지 들고 왔냐고 말했어요. 제가 그날 그렇게 휘젓고 나왔으니 당연히 그 봉투에는 이혼 서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씩 웃으며 장인어른 용돈 하시라고 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안도했지만 최대한 덤덤한 표정을 유지하며 당신이 직접 드리라고, 그럼 더 좋아하실 거라고 했어요. 거실에서 다 함께 수박을 먹으며 남편이 친정아빠에게 봉투를 꺼내주더군요. 용돈 쓰시라고, 많이 부족하지만 맛있는 거 드시라고 하면서요. 근데 자세히 보니 봉투가 얇아도 너무 얇은 겁니다. 순간 또 짜증이 확 나서 제가 그 봉투를 그 자리에서 열어봤어요. 근데 수표더군요. 100만 원짜리 수표였습니다. 아니 센스가 없어도 그렇지 10,000원짜리로 두둑하게 해서 넣으면 받는 사람도 좋고 쓰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데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엄마는 옆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는 처음 본다고 엄청 신기하셨고요. 아빠는 수표를 주든 뭘 주든 그냥 수박씨 발라서 손주들 먹이기 바쁘셨습니다. 근데 그때 남편이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번에 애들 방학도 했으니 당분간 여기서 지내는 게 어떠냐고, 애들 짐도 자동차에 다 싣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빠가 정말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덥석 저희 남편 손을 잡으시는데 너무 놀랐어요. 아빠 손이 움찔움찔하는 겁니다. 저희 남편도 그 모습을 보자 갑자기 울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저희 아빠 버릇을 자주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위 손을 그렇게 쥐어보신 적이 없으셨다네요. 근데 그날은 제 남편 손을 한참 동안 잡으시고 움찔움찔하며 꽉 쥐셨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울면서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손과 아빠 손을 보는데 먹먹했습니다. 그날은 저희 가족과 친정 부모님 모두 모여서 다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닭을 더 사는 건데 딱 3마리 사왔거든요. 게다가 5호짜리 작은 닭이라 당연히 저희 남편은 그냥 국물만 담아줬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그 국물만 바라보다가 밥을 말더군요. 크게 안쓰러웠는지 저희 아빠가 다리를 뜯어서 주셨고요. 엄마는 손주들 먹이느라 하나도 못 드셨습니다. 근데 그 어떤 식사 때보다 배부르게 드시는 것 같았네요. 그렇게 그날부터 보름이 넘도록 저희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님은 아직 화가 단단히 나신 모습이었고요. 제가 없는 동안 신우가 와서 식사 준비를 했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시댁 생활이 더 피곤해질 것 같지만 그래도 남편 얼굴 봐서 당분간은 더 참으며 지내려고 합니다. 센스 부족한 남편이 저 정도 했으면 아마 평생에 제가 받을 배려는 그때 몰아서 한 번에 받은 것 같긴 해요. 앞으로 정말 힘 닿는 데까지 몸이 부서지더라도 저는 계속 친정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뒤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애들도 자주 데려갈 겁니다. 누구에게 떠넘기지 않을 거고 제가 직접 챙기려고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심은 꼭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 같아요. 큰 울림을 주셨네요. 아버님 손 꼭 잡고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남편분 손도 좀 잡아주시고요.